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온화하고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를 늘 띠고 계시는 김경일 교수님도 이런저런 이제 특히 강연 요청이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포럼, 예, 포럼. 세미나 뭐 이런.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시간도 그렇고 좀 주제도 좀 탐탁지가 않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걸리는 게 있을 때 거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거절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세요? 거절이 왜 힘드냐면요.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네. 자신이. 네, 그래서 하루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거절을 뭐 10번 뭐 20번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그것 자체로 지치고 네, 그리고 진이 빠진다. 그렇군요. 그런 느낌 오는 거 당연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그 거절을 물론 뭐 오만한 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고 거절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네, 이제 예, 특이한 딱 잘라서. 예, 딱 잘라서. 네. 예, 신기해요, 저도. 예. 근데 그분들은 원래 또 그렇게 명성이 자자하면 방송계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아니면 아니다, 나는 못 나온다. 딱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년 넘어가면 나올 때는 나오고 안 나올 때는 확실히 안 나오는가 보다 뭐 이런 그런 또 룰이 생겨서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는 그렇죠. 예. 기능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거절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우리가 거절을 받는다고 표현 안 하죠. 거절을 당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예. 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 뭐 오히려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안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러네. 네. 대안이 적은 분들은 당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네. 거절을 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제 주위에 딱 잘라 나는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상당수는 사실은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네,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힘드시는 경우 많죠. 거절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있죠. 예. 근데 거절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러면 상처를 받습니까? 왜 예전에 네.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뭐 결혼하시기 전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는데 네, 뭐 밥 한번 뭐 같이 먹을까요?라고 했는데 네. 거절. 이거 상처되잖아요. 그러네요. 상처되죠. 술 먹고 막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밤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었죠. 상처 맞아요. 실연의 상처 때문에. 예. 그래서 거절에 대해서 공포라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예. 뭐 심리학에서도 거절에 대한 공포, 거절에 대한 뭐 그렇구나. 극심한 뭐 불안, 두려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거절 당할까 봐 아예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러네. 거절을 아주 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좋은 거절을 하는 사람들은 예. 무엇이 생기냐면요. 예. 상대방이 거절당해도 거절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절을 받는 것처럼.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거절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면 좋은 게 하나 있죠. 상대방들이 나한테 기회를 많이 주죠. 말을 많이 걸어주니까.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절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역할이 아무래도 좀 위에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해주는 거라면 그 사람이 좀 잘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좀 그런 것들도 설득을 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해보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실제로 꽤 많이 했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거절이 어렵기 때문이죠. 어려우니까. 뭐 손바닥 뒤집는 거에 대한 심리학은 없으니까요. 예. 쉬운 거니까. 예. 거절이 왜 어렵냐면 첫째로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당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거절하면 나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질까 봐. 뭐 이 여러 가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관계와 평판. 그렇죠. 예. 거절을 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나쁜 상태를 피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거절이 어렵죠. 나쁜 상태가 바로 뭐냐, 내 평판 안 좋아지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 그러네요. 내가 이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지키고
그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분명히 생각을 잠시라도 해보고 거절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네. 그 가령 뭐 내가 이 세미나를 거절을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뭐 1박 2일 동안에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 네. 이번 주말은. 그래서 거절하는 게 당연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그 네. 이유가 타당하다면 상대방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예. 사람들은 문장들을 읽을 때 because만 읽는다. 아.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 그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랭어 교수가 참 재밌는 실험 연구한 걸로 많이 한 걸로 유명한데 그 복사기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예. 자 제가 좀 줄이 길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60% 정도만 들어준대요. 그런데 제가 먼저 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예. 이유가 있죠. 95%. 자, 그런데 진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제가 먼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됩니다. 제가 먼저 좀 복사를 해도 될까요? 복사를 해야 해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 뜻 없이 93%. 별 뜻 없이 그냥 해줘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유를 들으면 네.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해버리는 심지어는 이런 그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 내용을 생각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이유를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거절을 하실 때는 이유를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꼭 돼야 되는군요. 네,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그날 시간이 안 됩니다. 보다 그날 오전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 오후에 이렇게 있는데 도저히 이동 시간상 그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참석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 짧은 거절만큼 상처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절의 이유는 타당할 경우에는 같이 공유해 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네. 그럼 약간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아이 생일이 뭐 여러 번이라든가, 뭐 와이프 생일이 여러 번이라든가, 뭐 예. 그래도 사실 나쁘진 않잖아요. 네, 그런 거짓말은 네.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짓말이라면 네. 사실은 거절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절이라면 나중에 그런 양해를 좀 구할 수 있다면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거절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정체성을 담아서 거절해라. 심리학자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정체성을 담아서 거절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이런 거 좀 이렇게 거짓말 해줘. 네. 라고 얘기하면 나는 거짓말하기 싫어. 라는 거절보단 예. 난 거짓말장이 되기는 싫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기 싫다는 건 행동을 하기 싫다는 거죠. 예. 그런데 나는 거짓말장이가 되기는 싫어라고 하는 건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위반하기 싫어. 라기보단 나는 범법자가 되는 건 싫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또 두 번째로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담아서 하는 거절이 더 좋은 거절이. 거절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물러날 때는 물러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절이죠. 근데 뭐 이렇게 잘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게 진실된 또 거절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막무가내로 부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에이 그래도 좀만 해주세요. 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무가내인 사람들 네. 의외로 꽤 있어요.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막무가내인 사람들은요. 예.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잘 모르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일 힘든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한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오전에도 한가하고 오후에도 한가하니까 네. 이분들은 제가 바쁠 때 네. 너도 한가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뭘 모르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규칙을 모를 때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 상태를 모를 때도 있고 예. 여건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건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인지 예. 이거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정말 인성적으로 막무가내인 분들이야 뭐 손절하시면 되겠지만 그런데 의외로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뭐 다른 뭐 기초 자료들을 봐도 그렇고 3분의 2 정도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네. 제가 그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랬던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잘 모르는 분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반대쪽 입장에서 제가 거절을 당할 수도 네네네. 있지만 제가 뭐 승진 대상자, 제가 구직 대상자
또는 뭐 임금을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직장인, 뭐 제가 직장인이나 또는 구직을 하려고 하는 취업 희망자입니다. 근데 저를 제발 뽑아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저쪽에 이제 거절할 확률이 좀 높잖아요. 또는 임금을 올려주세요. 또는 뭐 승진시켜주세요. 이럴 때 뭔가 좀 저 사람이 그 거부하기 힘든 어떤 제안을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그러니까 거절을 내가 당했을 때 네. 가장 그 안 좋은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승부를 보려고 하는 생각이 잘 안 좋죠. 그렇군요. 네,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심리학자들의 책에도 많이 써 있는 얘기인데 예. 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생각해 살아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하는데 거절했는데 결국은 들어준 부탁들. 예, 그런 부탁들의 특징을 쭉 보면 그 사람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거절을 존중해 줬을 때 다음 기회가 오면 지난번에 한번 거절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떠신가요? 라고 했을 때 확실히 확률이 높아지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제안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안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는 어렵게 거절했는데 상대방이 알겠습니다 하고 딱 답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해주기 싫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김혜진 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지인의 보험 가입 요청. 이거는 어떻게 거절합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때 이거 좋은 보험이라기보다는 혹은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절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거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훌륭한 혹은 뭐 아주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어려운 플레이를 하죠. 그거 왜 했을까요? 평상시에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선수와 그다음에 우수한 선수의 차이는 한 시즌에 몇 번 안 오는 타구도 대비를 하는 게 훌륭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거절이 왜 어려울까요? 자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해야 다른 된다. 방법이 없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거울 보고 연습하시든. 전화 오기 전에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연습의 원칙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말투는 친근하게 문장은 단호하게. 말투는 친근하게. 문장은 단호하게. 근데 이거는 원칙이고요. 이걸 구사하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죠. 똑같은 서브라도 모든 선수들이 다 각기 다른 서브를 넣는 것처럼. 서브는 간결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런데 그 원칙에 각자의 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어투는 친근하게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게 하지만 말투는 단호하게. 저는 그래서 한 500번 연습해서 지금 합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친한 사람에게는 친하면 친할수록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를 어떻게 친근하게 할 수 있나 이게? 저는 친한 사람일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뭐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어투도 단호하고 문장도 단호했죠. 네네. 두 번째는 좀 괜찮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지금 묻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거절할 때, 야 절대 안 돼. 따라해 봅시다. 야 절대 안 돼.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만의 색깔인 거죠. 그렇죠. 저만의 이제 방법인 거죠.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야 나도 하나 이제 방법을 내 색깔에 맞는 거절을 평상시에 연습해서 이제 되더라야 이렇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십니다. 차 속에 계시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 절대 안 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